요즘 들어 유난히 기운이 빠지지요. 계단을 오를 때 무심코 난간부터 잡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휴 소리가 먼저 나오고 장을 보다가도 중간에 쉬어야 할 때가 많아졌을 겁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상당수는 단백질 부족이 불러온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계란보다도 단백질 밀도가 높은 5가지 식품을 정확히 짚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개월 식단 로드맵까지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10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일상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작은 신호들을 바로잡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몸이 반응합니다. 이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 그리고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저는 67세, 40년째 진료하고 있는 닥터고요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허황된 약속 대신 검증된 생활 전략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로 마음에 드실 때만요. 이제 당신과 저 둘만의 진료실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뻣뻣하고 부엌에서 컵을 들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계단 첫 3칸까지는 괜찮은데 4번째 칸부터 숨이 가빠져서 난간을 더 꽉 잡게 되는 순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환갑을 넘긴 뒤로 제 몸을 더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연령, 과, 결과를 곧장 등으로 묶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30세 전후부터 매년 약 1%씩, 60세 이후에는 매년 3% 안팎으로 자연 감소합니다. 이 숫자는 공포를 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좌표입니다. 좌표가 있어야 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단순합니다. 첫째, 단백질의 양을 충분히. 둘째, 하루 3끼에 고르게. 셋째, 흡수와 합성의 효율을 끌어올릴 조합을 같이 쓰는 것. 여기에 오늘 영상에 2가지 선물이 더해집니다. 바로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더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당신의 부엌과 장보기 동선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한 3개월 메뉴 구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드셨나요? 대개는 아침은 대충,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몰아서 라고 하시죠. 이 패턴이야말로 당신의 근육을 하루하루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근육으로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생활 리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보충제, 비싼 슈퍼푸드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 냉장고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씹기 편하고 소화가 덜 부담되는 방식으로 혈당과 위산 상태를 고려한 순서로 재배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불현듯 어느 날 아침 난간을 잡기 전 잠깐 멈칫하며 오늘은 괜찮은데? 하고 속삭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작은 습관들을 골라 성공 확률을 키우는 루틴에 연결할 겁니다. 황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두부는 단단한 모, 경, 두부를,
병아리콩은 미리 삶아 소분 냉동을, 들깨는 하루 1에서 2스푼을, 시금치와 버섯은 저열량 고포만 조합으로, 그리고 커피, 차, 술의 타이밍 재배치만으로도 흡수율은 체감할 만큼 달라집니다. 저는 당신이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때의 저 자신을 기억하며 이제 당신이 나도 달라졌다 고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리드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건 습관이자 몸의 신호를 듣는 훈련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깐 호흡을 고르고 한 손은 허벅지에 가만 얹어 다리 근육의 긴장을 가늠합니다.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지, 발바닥이 딛는 순간 균형이 흔들리는지, 이런 작은 감각들이 그날의 진료만큼 중요합니다. 67세, 임상 40년의 제가 아직 진료실에서 묵묵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생활을 제가 먼저 산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에게 아침을 건너뛰지 말라. 단백질을 3끼로 나누라. 카페인은 타이밍을 옮겨라. 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제 식탁을 그렇게 고쳐 앉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당신의 걸음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팔걸이를 꼭 짚는 버릇, 장갑을 벗다 엄지와 검지에 힘이 살짝 빠지는 순간, 계단에서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오르는 호흡, 그런 것들이 혈액검사 수치보다 더 솔직합니다. 당신이 원래 나이가 이러지 뭐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원래라는 단어를 살며시 지웁니다. 저는 나이와 결과 사이에 작은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개입은 대단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한 끼의 재배치와 한 스푼의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제 아침은 맑은 황태국에 건더기를 우선 떠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금은 줄이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씹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커피는요? 1시간 뒤로 미룹니다. 그 1시간이 흡수와 합성의 창을 열어준다는 걸 저는 임상에서 그리고 제 몸에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70대의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묻습니다. 언제, 무엇과 같이, 이후엔 무엇을 드시나요? 대부분은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엔 국물 위주, 저녁에 몰아서 단백질을 넣고는 커피나 녹차를 곁들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나쁜 타이밍에 먹는 셈이지요. 저는 그분에게 제 메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손글씨로 적어둔 아침 25에서 30g, 점심 25g, 저녁 20에서 25g, 과 카페인 플러스 단백질은 60분 간격. 그리고 국물보다 건더기. 라는 크게 동그라미 친 문장.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약을 줄이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영양제를 권하기 전에 식단의 구조를 진단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산은 줄고 근육이 단백질에 반응하는 강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약만이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위장이 편안한 질감, 단단한 모두부를 살짝 데쳐조림으로 병아리콩은 미리 삶아 소분 냉동에 부담 없이 를 선택합니다. 들깨는 하루 한두 스푼으로 고소함과 좋은 지방을 더하되 복용 중인 약을 꼭 점검합니다. 시금치와 버섯은 저열량이라 포만감을 주면서도 접시에 초록과 갈색의 대비를 만들어 식욕을 깨웁니다. 이렇게 하면 거울 앞에서 숫자가 바뀌기 전
계단 첫 4칸에서 숨이 덜 차는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노트를 덮고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황태를 끓이되 국물은 싱겁게, 건더기는 넉넉하게, 커피는 식사 전후 60분을 비워두고, 식탁엔 두부 반모, 작은 병아리콩 한 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제 하루에서 검증된 루틴입니다. 저는 당신이 내일 아침 난간을 잡기 전에 아주 짧게 멈춰 어제와 다르다를 속삭이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근감소증의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쉽게 지칠까요? 왜 한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지고, 왜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무거워졌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육은 30세 전후부터 별표 해마다 약 1% 별표씩 줄어듭니다. 여기에 60세를 지나면 그 속도가 연 3% 안팎으로 가속합니다. 10년이면 3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숫자는 차갑지만 당신의 일상 속 불편을 설명해주는 좌표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불고, 피로가 빨리 찾아오고, 추위를 더 타게 됩니다. 균형 감각도 둔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회복은 더디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변화를 매일 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검사상 이상 없다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혈액검사나 흉부, 복부 X선으로는 근감소증이 깔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려면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 DEXA, 혹은 바이오 임피던스, BIA, 체성분 분석이 필요하고, 기능을 보려면 악력, 손아귀 힘, 보행 속도, 의자에서 5회 일어서기 같은 간단하지만 표준화된 테스트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는 일상 외래에서 기본 패키지처럼 자동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료실 문턱에서부터 관찰을 시작합니다. 문손잡이를 돌릴 때 손가락이 먼저 떠는지, 의자에 앉을 때 팔걸이를 꼭 짚는지, 악수에서 초반 힘이 빠지는지, 그 모두가 단서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 근육이 먼저 버티지 못해 손으로 무릎을 밀어 올리는 버릇.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 장을 보다가 중간에 카트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이런 장면들이 초기 경보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작은 실험을 합니다. 진료실 복도에서 10m 보행을 시간으로 재고, 등받이 의자에서 양손을 가슴에 모은 채 5회 일어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악력계로 오른손, 왼손 각각 2번씩 측정합니다. 이 3가지 지표만으로도 근육량과 근기능이 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좌표를 알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숫자는 절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거운 웨이트를 당장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음식의 물리적 경로를 고치겠습니다. 단백질은 위산과 효소의 도움을 받아 아미노산으로 풀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근육 합성이라는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공정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먹느냐, 만큼이나,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묻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배치하면 하루 전체의 합성 신호가 커지고 점심과 저녁에 20에서 30g씩 균등 배분하면 쓸모 있게 쓰입니다. 반대로 카페인과 알코올, 과도한 염분은 이 공정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해낼 수 있는 변화가 부엌과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태의 건더기를 먼저 건져 먹는 습관, 단단한 모두부로 씹는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 병아리콩을 미리 삶아 소분해 두는 준비, 들깨 하루 1에서 2스푼의 정량, 시금치와 버섯으로 저열량 고포만의 접시를 완성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숫자와 만나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단 첫 4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난간을 잡는 손이 반 박자 늦게 움직이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한 칸 뒤로 밀립니다. 그때 당신은 압니다. 아, 내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왔다면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곧 흡수 저하와 흔한 오류, 타이밍과 조합의 원칙을 풀어 설명하며 당신의 하루를 재배치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먹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의 첫 단추가 헐거워지고 근육은 같은 자극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동화작용 저항성을 보입니다. 30대 이후 매년 1%, 60세 이후 연 3% 가까이 근육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단지 공포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속도가 빠를수록 흡수와 합성의 효율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차이를 날마다 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서 고기 반찬을 늘리는 분들은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3끼로 나눠 20에서 30g씩 카페인을 떼어놓고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먼저 챙기는 분들은 몇 주 만에 계단에서 숨 고르는 지점이 한 칸 뒤로 밀립니다. 흡수가 막히는 흔한 오류부터 짚겠습니다. 첫째, 아침 건너뛰기.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단백질 신호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때 25에서 30g 외칠 좋은 단백질을 넣어주면 하루 종일 합성 스위치가 켜지는데 커피 한 잔으로 버틴다. 로 시작하면 그 스위치는 눌리지 못합니다. 둘째, 한 끼 몰아먹기. 단백질은 창고처럼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 이상은 재고 과다처럼 흩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카페인 동시 섭취. 식사와 동시에 마시는 커피 녹차는 위산과 소화 효율을 떨어뜨려 첫 단추를 다시 헐겁게 만듭니다.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단백질 식사 전후 60분은 카페인을 비워두자고요. 넷째, 국물 위주 식사와 과염분. 짠 국물은 단백질과 무관해 보이지만 신장 부담을 늘리고 식욕과 컨디션을 흐트러뜨립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에 있습니다. 다섯째, 씹지 않는 식사. 부드럽고 달기만 한 반찬을 빨리 삼키면 위산 효소가 개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단단한 모두부를 크게 썰어 씹는 시간을 확보하라 권합니다. 씹는 시간은 곧 소화의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점심은 대충, 저녁은 늦게 퇴근해 고기와 라면을 함께 드시던 70대 남성. 계란도 2알씩 먹어요. 라고 하셨지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그분의 답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침은 커피만, 점심은 국물 위주, 저녁은 단백질과 함께 맥주 한 캔. 좋은 재료를 나쁜 타이밍에 배치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 25g, 황태 건더기 플러스 모두부 반모. 점심 25g, 병아리콩 소분 플러스 시금치 버섯 반찬. 저녁 20에서 25g, 계란찜 또는 두부조림. 그리고 카페인 60분 분리. 술은 평일 금지. 3주 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며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랐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흡수의 문을 여는 일은 거창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시간표와 접시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고르게 20에서 30g씩. 둘째, 방법. 국물보다 건더기. 단단한 질감으로 씹는 시간 확보. 카페인, 알코올은 분리. 셋째, 함께. 비타민 B가 풍부한 잎채소 통곡. 건강한 지방, 들기름, 참기름. 발효식품을 곁들여 합성 신호를 강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 줄어드는 1%와 3%의 숫자는 더 이상 당신을 겁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이라는 손쉬운 재료를 얹어 실행의 문턱을 낮출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저는 이 재료들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생활형 디테일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의 한 끼를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변화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저는 먼저 걸음의 리듬을 봅니다.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순덕 어르신. 무릎을 살짝 굽히며 의자에 앉기 전에 팔걸이를 먼저 찾는 버릇이 눈에 들어왔지요. 계단만 보면 겁이 나요. 손주가 공원 가자고 하면 미안해서 자꾸 못 간다고 해요. 당신도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환갑을 넘긴 뒤 제 몸의 작은 신호들, 첫 4칸에서 가빠지는 호흡, 장바구니를 들 때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을 인지하며 나이와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에게 커다란 처방 대신 작고 분명한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황태를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모두부 반모를 크게 썰어 씹는 시간을 확보하기, 커피는 식사 전후 60분 비우기, 점심엔 병아리콩을 미리 삶아 한 컵씩 소분 냉동에 곁들이고, 시금치 버섯 반찬으로 접시에 초록과 갈색 대비를 살려 포만감 유지하기, 저녁엔 계란찜 또는 두부조림으로 하루 총량을 20에서 30g씩 균등 배분하기. 들깨는 하루 1스푼으로 시작하되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싱겁게, 느리게,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입입니다. 1주차의 변화는 의외로 소화에서 먼저 왔습니다. 어르신은 밤에 종아리에 쥐가 줄었고 아침에 속이 편해요 라고 하셨죠. 병아리콩을 갈아 죽처럼 먹는 날에는 더 부드럽게 넘어갔고 황태는 쌀뜨물에 30분 불려 비린내를 낮추니 건더기를 충분히 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자에서 5회 일어서기 시간을 재었습니다. 처음엔 17초였습니다. 일주일 뒤 15초로 줄었습니다. 2주차에는 계단의 첫 4칸이 달라졌습니다. 팔걸이를 찾는 손이 반 박자 늦어졌고 주중에 한 번도 진통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통증 수치가
6에서 4로 내려갔어요. 라는 말에 저는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당신과 제가 공유하는 약속, 국물보다 건더기, 카페인 60분 분리, 새끼균 등 배분, 이 그대로 비추었으니까요. 3주차엔 10m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초속 0.8m에서 초속 1.0m.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도 끝까지 걸을 때 호흡의 박자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2블록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악력도 다시 쟀습니다. 오른손 14kg에서 17kg, 왼손 13kg에서 16kg. 작고 단단한 숫자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어르신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뛰는 장면. 마스크 너머로도 보이는 웃음 주름. 선생님, 할머니는 아파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였지요. 저는 그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보충제가 아니라 시간표와 접시의 구조였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묻고 싶을 겁니다. 정말 음식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만 음식 없이 가능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25에서 30g, 점심 25g, 저녁 20에서 25g으로 나누고 씹는 시간을 늘리고 카페인을 옮기고 소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뒤 10분 산책을 더했습니다. 그 작고 정확한 반복이 근육 합성의 신호를 포착하게 해준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도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꾸세요. 황태를 끓이되 건더기를 먼저, 커피는 1시간 뒤, 접시엔 모두부 반 모아 병아리콩 한 줌.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계단 첫 4칸에서 당신의 숨이 반 박자 늦게 가빠진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낸 긍정의 회신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덧붙이면 됩니다. 당신과 저는 이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황태부터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뜨물에 30분 불려둔 황태를 꺼냅니다. 비린내는 내려가고 결은 살아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국물보다 건더기입니다. 단백질은 국물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건조 기준 100g에 단백질 약 75g. 이 밀도는 계란 12개 견줄만 하지요. 하지만 한 끼에 100g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조 기준 30g만 써도 단백질이 대략 20g 안팎. 저는 물을 큼직하게 썰어 함께 끓여 씹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소금은 마지막에 최대한 적게, 들기름 한 방울이면 풍미가 충분합니다. 혹시 고혈압이 걱정되나요? 간을 줄이되 건더기를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황태채를 쓰실 땐 간은 가시를 훑어내어 위장 부담을 줄이고 북어포는 결을 따라 찢어 질감을 살리세요. 보관은 밀폐용기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 장마철엔 냉장 보관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자주 먹을까요? 주 3에서 4회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투명하게, 단백질은 접시에. 이것이 황태의 정답입니다. 두부는 제 진료실 식탁의 2번째 축입니다. 환자분들께 포장을 들고 영양성분표를 읽는 연습부터 부탁드립니다. 100g 당 단백질 몇지인지, 총 내용량이 몇지인지, 숫자 2개만 보면 한 끼의 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단단한 모두부를 권합니다. 응고제,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등
덕분에 수분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아 씹는 시간이 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반면 순두부는 부드럽지만 100g 당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그람 술을 먹어도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부는 어떻게 조리할까요? 기름을 많이 쓰는 부침보다 팬을 달궈 겉만 살짝 지져 수분을 날린 뒤 간장 마늘파로 간단히 조림을 하면 단백질 손실 없이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이후의 골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갑상선 항응고제 등 담당 의사와 간격 용량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접시 위의 배치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 건조 25에서 30g 플러스 모두부 150g이면 한 끼 25에서 30g 단백질의 기준선에 매우 근접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물 한 줌을 더해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보강하고 들깨가루 한 스푼으로 좋은 지방을 더합니다. 커피는요? 여전히 식사 전후 60분을 비워둡니다. 그 60분이 당신의 의상과 효소가 일할 작업창이고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향할 통로입니다. 저는 아침 진료 전 이 조합을 먹고 점심엔 병아리콩 소분을 곁들여 균등 배분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늦은 오후에 텅 빈 배가 오면 녹차가 아니라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넘어가고 저녁 식탁에서 두부조림을 한 번 더 만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황태국은 맨날 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많이, 간은 혀가 아니라 근육이 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분은 말했습니다. 식사 뒤에 몸이 편해요. 계단 첫 4칸이 덜 가파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숫자보다 빠른 답장은 언제나 식탁의 질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황태의 결, 두부의 탄력, 씹는 동안 가만히 정리되는 호흡,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근육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난간을 찾는 손이 반 박자 늦어집니다. 오늘 저녁 냄비와 팬 위에서 그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접시 위에 두 번째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병아리콩과 들깨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둘을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병아리콩은 삶은 기준 100g의 단백질 약 20g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넉넉해 장의 리듬을 다잡아 줍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오후 내내 기운이 꺼지는 분들을 보셨지요? 그분들에게 저는 점심 접시에 작은 병을 하나 얹어드립니다. 소분해둔 병아리콩 반컵. 씹는 동안 섬유소가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은 포만의 지속 시간을 늘립니다. 선생님, 콩은 가스가 차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룻밤 충분히 불리고 압력솥으로 속까지 부드럽게 삶아 한 컵씩 지퍼백에 나누어 냉동하시라 권합니다. 처음에는 한 큰 숟가락부터 시작해보세요. 장이 적응하면 반 컵, 한 컵으로 늘리는 겁니다. 간단히 소금 한 꼬집, 올리브유 한 방울이면 간식처럼도 좋고 밥할 때 한 주먹 섞거나 아침 죽에 토핑으로 얹어도 훌륭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60대 후반의 한 분은 오후 3시만 되면 졸음과 요깃거리를 동시에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험을 했지요. 쿠키 대신 병아리콩 한 줌. 이 주가 지나며 그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오후가 짧아졌어요. 단 것을 찾는 빈도가 줄고 저녁 식탁에서 과식을 덜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바꾸기가 저녁에 단백질 배분을 지켜주거든요.
병아리 콩을 갈아 스무디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 삶은 병아리 콩 반컵, 바나나 조각 조금, 얼음을 넣고 갈아보세요. 이때도 저는 카페인 60분 분리 원칙을 지키게 합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텅 비워두어야 근육이 신호를 제대로 받습니다. 이제 들깨입니다. 들깨는 제가 한 숟가락에 지렛대 라고 부르는 재료입니다. 단백질 비율이 20%를 넘고 별표 에일라, 알파 리놀렌산, 별표 이 풍부해 혈관과 뇌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정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루 1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들깨 100g에 500kcal가 넘는 높은 열량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고소하다고 수저를 푹 퍼 올리면 접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은 들깨 섭취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혈액 응고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어 용량과 빈도를 조절해야 안전합니다. 보관도 기술입니다. 들깨는 산패가 빠릅니다. 저는 한 번에 소량만 볶아 갈색이 도는 향이 올라올 때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합니다. 쓴맛이 올라오면 과감히 버리세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달큰한 끝맛이 납니다. 사용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나물에 가루로 뿌리기, 미역국에 마지막에 살짝 풀기, 병아리콩 샐러드에 한 스푼 섞기. 기름 대신 분말을 먼저 써보세요. 풍미는 충분하고 열량은 관리가 쉽습니다. 접시 위에서 병아리콩과 들깨를 함께 쓰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탄수, 단백, 섬유의 균형을 만들고 들깨가 좋은 지방으로 흡수를 돕습니다. 여기에 제가 늘 권하는 단단한 모두부나 황태 건더기를 붙이면 한 끼 25에서 30g의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 한 그릇, 병아리콩 반컵, 단백질 8에서 10g, 플러스 모두부 150g, 단백질 12에서 15g, 플러스 들깨가루 1스푼, 단백질 약 3g. 여기에 시금치 버섯을 얹으면 포만의 지속과 흡수의 효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커피는 여전히 1시간 뒤로 미룹니다. 저는 이 작은 시간표가 계단 첫 4칸을 바꾸는 지름길이라는 걸 날마다 확인합니다. 오늘 당신의 주방에서도 병아리콩 한 줌과 들깨 한 스푼으로 그 길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녁 접시를 떠올려 봅시다. 저는 늘 시금치와 버섯으로 빈칸을 메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열량 고포만, 그리고 단백질의 효율을 뒷받침하는 조력자이기 때문이지요. 시금치는 철, 칼슘, 엽산,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버섯은 식이섬유, 감칠맛, 에르고티오네인으로 접시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선생님, 채소인데 단백질이 얼마나 된다고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금치, 버섯 자체의 단백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백질의 흡수와 합성이 잘 일어나도록 환경을 깔아주는 역할을 중시합니다. 시금치 한 줌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으로 대사를 돕고 버섯은 감칠맛으로 소금 위존을 줄여 과염분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넉넉하게라는 원칙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조리의 디테일이 성패를 가릅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10에서 15초만 데친 뒤 찬물에 재빨리 헹궈 별표 수산, 텁텁함의 원인, 별표를 줄이고 물기를 꼭 짭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향도, 질감도 무너집니다. 양념은 간장 한 꼬집, 마늘 약간, 참기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버섯은 물을 흡수시키지 않도록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팬을 달군 뒤 짧고 센 불로 수분을 날려 식감을 살리고 불을 끈 다음 간을 맞춥니다. 보관은 비닐보다 종이봉투가 좋습니다. 습기를 먹지 않거든요. 가끔 저는 버섯을 햇볕에 30분 정도 펼쳐둡니다. 비타민 D 전구체가 햇빛을 받아 변환되며 맛도 깊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한두 개가 다음 날에 계단 첫 4칸을 바꾼다는 사실을 당신과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별표 와파린, 항응고제, 별표를 복용 중이라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작스런 증감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루틴을 정하세요. 버섯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냄새가 시거나 점액이 보이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인과 단백질의 거리를 잊지 마세요. 단백질 식사 전후 60분은 커피 녹차를 비워두는 것이 흡수의 장을 지켜줍니다. 한 잔쯤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만 옮겨주세요. 알코올은 어떨까요? 저녁에 단백질을 배치했다면 술은 다음 날로 연기해주세요. 소금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넉넉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조합을 접시에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보리밥 반 공기 위에 시금치나물 한 줌을 얹고 팬에서 느타리 표고를 2에서 3분만 빠르게 볶아 올립니다. 여기에 모두부 150g 또는 계란찜 2개 분량을 더하면 한 끼 20에서 30g 단백질의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달성됩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 1스푼을 흩뿌리면 고소함과 좋은 지방이 더해져 포만이 길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차린 접시를 당신 앞에 놓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정도라면 오늘 밤에 바로 해보실 수 있겠죠?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입니다. 커피는 1시간 뒤에요. 그 1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난간을 잡는 손이 반 박자 늦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몸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의 배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진료 전 접시 위에 합성 스위치를 켭니다. 황태는 여전히 건더기를 먼저 떠담고 묵큼직하게 모두부 반 모를 얹어 씹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병아리콩 한 큰 숟가락을 더하면 아침 한 끼가 약 25에서 30g으로 안정됩니다. 커피는요? 익숙한 질문이지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식사 전후 60분 비우기. 그 60분이 위산과 효소가 일할 작업창이며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향하는 통로 정리입니다. 점심에는 보리밥 반 공기에 시금치나물, 표고 느타리를 짧고 센 불에 볶아 올리고 모두부 150g 이나 계란찜 2개 분량을 더해 약 20에서 25g을 맞춥니다. 저녁은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가져가되 두부조림이나 황태 건더기, 소량과 버섯, 초록 채소를 곁들여 15에서 20g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낮 동안 공복이 길게 느껴진다면 병아리콩 한 줌이나 따뜻한 두유 한 컵으로 7에서 8g을 보충하되 카페인은 여전히 시간을 옮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0에서 70g이라는 숫자가 억지 없이 손에 잡힙니다.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저는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고 조금씩 자주를 권합니다.
단백질 대사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은 위를 희석시키니 식사 전후로 나누어 컵 반 잔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오후 내내 목이 말라 커피를 찾던 분들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진료가 끝난 뒤 10분 산책을 먼저 잡고 주 3회 의자에서 5회 일어서기와 벽 밀기를 덧붙입니다. 근육은 사용 신호에 반응합니다. 식탁에서 아미노산을 넣는 일과 거실에서 근섬유를 깨우는 일이 서로를 밀어줍니다. 어느 날 계단 첫 4칸이 덜 가파르게 느껴질 때 당신은 두 신호가 만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4주 로드맵을 펼쳐보겠습니다. 1주차는 아침에 앵커를 고정하는 주입니다. 황태는 국물 연하게 건더기 넉넉하게, 모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큰 숟가락, 커피는 1시간 뒤로 보내고 간을 줄여 국물보다 건더기 원칙을 몸에 새깁니다. 2주차에는 점심을 손봅니다. 시금치 버섯을 매일 접시에 올리고 모두부 150g 또는 계란찜 2개 분량으로 점심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영양성분표 읽기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3주차는 준비의 주입니다. 병아리콩을 하룻밤 불려 압력솥에 삶아 한 컵씩 소분 냉동에 둡니다. 오후 3시가 오기 전에 한 줌을 꺼내 간식으로 혹은 밥에 살짝 섞어 저녁에 과식을 예방합니다. 들깨는 하루 1스푼으로 고소함을 더하되 복용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과 빈도를 정합니다. 4주차는 정리와 미세 조정입니다. 저녁 접시에 초록과 갈색, 시금치, 버섯, 위 대비를 고정하고 간은 더 덜어혀가 아니라 근육이 정하는 맛을 익힙니다. 매주 말엔 체중보다 10m 보행 의자 5회 악력처럼 몸의 기능을 기록하고 달라진 호흡의 박자를 메모해 보세요. 장보기와 주방 동선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북어포 한 줄, 모두부 몇 모, 마른 병아리콩 1kg, 소용량 들깨가루, 시금치와 버섯을 주 2회에 나누어 사면 신선도를 지키기 쉽습니다. 일요일 오전엔 병아리콩을 불리고 삶아두고 수요일 저녁에는 들깨를 소량만 볶아 향이 살아있을 때 갈무리합니다. 두부조림 양념은 미리 만들어 작은 병에 넣어두면 피곤한 날에도 10분이면 저녁에 단백질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가 늦어진 날에도 이 루틴 덕분에 식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엌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밤 냄비를 올릴 때 잠깐만 시간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이미 4주의 절반은 완성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난간을 잡는 손이 반 박자 늦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축하 인사일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당신의 내일 아침을 떠올립니다. 난간을 향해 먼저 뻗던 손이 반 박자 늦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넉넉하게, 아침, 점심, 저녁 20에서 30g 균등 배분, 카페인 60분 분리, 그리고 씹는 시간 확보, 황태의 결을 따라 찢어 건더기를 충분히 먹고 단단한 모두부를 크게 썰어 포만감을 오래 붙들고 병아리콩은 하룻밤 충분히 불려 압력솥에 삶아 한 컵씩 소분 냉동에 두었다가 꺼내 쓰고 들깨는 하루 한두 스푼으로 풍미와 좋은 지방을 더하는 일, 시금치와 버섯으로 접시에 초록과 갈색을 채우며 소금 위존을 낮추는 일, 이 일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같은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거리를 찾는 그 짧은 찰나,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개입. 그 개입은 약물이 아니라 시간표와 접시의 구조였습니다. 당신도 이미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 번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꾸세요. 황태를 끓이되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넉넉히 떠서 접시에 올리세요. 모두부 반 모를 더하고 병아리콩 한 줌을 얹으세요. 그리고 커피는 식사 전후 60분을 비워두세요. 이 네 가지가 내일의 계단 첫 네 칸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손주와 공원에서 뛰고 싶다면, 만약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기를 바란다면, 만약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괜찮다를 속삭이고 싶다면,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67세, 40년째 진료하는 의사로서 제가 처방하는 생활을 제가 먼저 산다는 약속을 지켜왔고, 당신에게도 같은 길을 권합니다. 근육은 연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호에 반응합니다. 먹는 양과 타이밍, 조합과 지속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부터 3개월, 우리는 그 신호를 일정하게 보낼 겁니다. 주말이면 10m 보행과 의자 5회 일어서기. 악력을 조용히 기록해두세요. 숫자는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밤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황태 한 줄, 모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 들깨 한 스푼, 그리고 커피는 1시간 뒤.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마도 난간을 잡기 전에 잠깐 멈칫하며 미소 지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네. 그때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여정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 그리고 보충제가 식탁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저는 끝까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 피로와 무력감의 이면에서 단백질 부족과 근감소증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67세, 40년 진료의사로서 제가 먼저 실천한 생활 처방만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배분. 아침, 점심, 저녁 각 20에서 30g으로 균등하게. 둘째, 질감과 방식. 국물은 연하게, 건더기는 넉넉하게, 단단한 모두부로 씹는 시간 확보. 셋째, 타이밍. 단백질 식사와 카페인 60분 분리. 알코올은 다음 날로 연기. 넷째, 조합.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으로 접시를 구성하고 비타민 B 좋은 지방 발효식품으로 합성 신호를 돕는 것. 우리는 또한 작은 개입이 어떻게 일상 기능을 바꾸는지 확인했습니다. 병아리콩을 하룻밤 불려 압력솥에 삶아 소분 냉동. 들깨는 하루 1에서 2스푼. 시금치는 짧게 데치고 버섯은 센 불에 짧게. 이 디테일들이 흡수와 합성의 효율을 높입니다. 더불어 4주 로드맵으로 아침 앵커, 오른쪽 화살표 점심 보강, 오른쪽 화살표 준비와 소분, 오른쪽 화살표 미세 조정까지 진행하며 매주 10m 보행 의자 5회 악력 같은 기능 지표로 변화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꾸는 실천을 권했습니다. 황태 건더기 우선, 모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 들깨 한 스푼, 그리고 커피는 1시간 뒤. 이 작은 재배치가 계단 첫 4칸을 바꿉니다. 당신이 내년 이맘때 난간 없이 가볍게 오르는 자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와 식탁과의 정확한 분업을 다루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저는 끝까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